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럴 경우에 이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하고 내지 않은 경우가 2019년도 올해죠. 2019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소규모로 작고 또 이렇게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마 2019년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발표된 자료 조사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부터는 주택 임대 사업, 그러니까 이제 월세 주고 돈 받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냥 하지 말아야지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러고서 정식 혜택을 받는 게 아마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임대 사업자 내는 경우에 주택의 규모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 주택 규모죠, 이게. 그다음에 공시가액이 6억 원 이하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여기 표로다가 두 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 다른 곳에서 주택 임대 소득 말고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다른 곳에서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또 주택 임대 소득으로 얻는 소득 역시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서 좌측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낸 사람, 우측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일 때 필요경비를 60%를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벌었는데 60% 공제하니까 1200만 원은 빼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 번 돈은 2천만 원에서 1200 빼니까 얼마 버는 건가요? 800만 원 번 거죠. 그 800만 원에서 또 400만 원을 또 빼줍니다. 금액을, 소득 공제를. 그 400만 원 빼주고 나니까 세율을 곱할 수 있는 과세 표준이 400만 원 남았거든요. 그 400만 원 나왔는데 그 400만 원에다가 분리과세의 세율은 14%거든요. 그래서 14%를 곱해주니까 56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세액 감면 또 해줍니다. 세액 감면은 얼마 됐냐면은 4년 임대사업을 낸 사람은 30% 감면해주고 8년 임대사업을 낸 사람은 75%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8년 장기 임대한 사람, 이 사람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은 56만 원에서 75%를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니까 얼마나 14만 원이라는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금 14만 원 내면 되는 거고, 건강보험료는 4년 임대사업을 낸 사람은 40%, 그 다음에 8년 임대사업을 낸 사람은 80%를 감면해 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이거와 똑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다른 데서 벌어들인 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임대사업 미등록을 하게 됐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세무당국에 발각이 돼가지고 추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원칙이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50%만 공제해 주니까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벌게 된 거죠. 그 1천만 원에서 소득공제를 이 사람이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미등록자는. 그리고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천만 원에서 200만 원 빼니까 800만 원이죠. 그죠? 8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 곱하기 14%니까 112만 원이 나왔어요. 납부세액이. 근데 임대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세액 감면이 없고, 그래서 그대로 112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감면이 없어서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데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즉 이제 월급쟁이나 또는 뭐 사업소득자, 뭐 용달차 뭐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다 사업소득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외부에서 돈을 버는 게 2천만 원이 넘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으로 번 돈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를 지금 나타낸 표거든요, 이 표가.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분리과세의 유리한 점이, 여기 보면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50% 하면은 60% 공제되기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인데, 필요경비 60% 빼지니까 벌어들인 돈은 40% 벌어들인 거죠. 60%, 100에서 60% 빼지 40%니까. 근데 60%에 대한 내용이 2천만 원에 60%니까 1200만 원이고,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니까 얼마 나와요? 800만 원 나오죠. 근데 이제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아요.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과세표준이 800만 원 됐고, 세율 14%를 곱하니까 납부세액이 112만 원 나왔는데, 세액 감면이 4년 임대하는 단기 임대는 3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 8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은 75%의 세액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112만 원에다가 75%를 곱한 거를 갖다가 빼주니까 얼마 나와요? 28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해당되냐고요? 다른 데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분리과세를 택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4년 단기 임대 사업자는 4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8년 장기 임대자는 80% 감면해주는데, 이 임대 미등록자를 보게 되면은 이제 2천만 원을 임대 소득으로 벌어들였고, 그 중에서 필요경비를 50%밖에 안 해줘요. 여기 이제 등록했을 때는 60% 해주는데 50%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가 없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50%, 2천만 원에 50% 빼니까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을 빼니까 얼마예요? 2천에서 1천만 원 빼니까 1천만 원 남았죠.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14%의 세율을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140만 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없고, 감면 후 세액이 140만 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감면이 없어요. 그래서 140만 원을 내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지방세가 10% 또 붙죠. 그래서 140만 원에다가 14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54만 원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 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다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 벌었을 때 얼마 정도 세금 내겠다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추정을 해서 얼마 정도 내겠다는 걸 한번 맞춰봐도 대충은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2020년 소득세표는 이제 2019년하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5억 원, 5억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6%, 15%에서 42%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 가산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서울시 지금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웬만한 지역은 지금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쪽 부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가지고, 이쪽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그 실무적인 그 감각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근데 하여튼 그 자료 설명상으로는 보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다가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10%를 가산하고, 그런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35%에서 10% 가산하니까 45% 맞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만약에 5억 초과, 과세 표준이 5억 초과인데, 5억 초과인데 3주택, 3주택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42%에서 20%보다 추가되니까 얼마예요? 52%죠. 52%에다가 지방세 10% 하면 62%, 63%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뺏기는 거예요. 남는 금액을.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주택 임대 관련 중요 일자가 2018년 4월 1일 그리고 9월 13일 이렇게 두 번 굉장히 큰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 그러니까 날짜, 4.1 대책, 9.13 대책, 이렇게 이제 9.14 대책 이렇게 나눈 말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기간을. 2018년 3월 31일 이전 취득주택,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 후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임대주택은 이제 보면은 5년 단기 임대 있고 8년 장기 민간 임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단기 임대를 4년으로 갔다가 5년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시군 구청에서 하는 그 완성 기간은 4년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세법상 이 인정해주는 그 기간을 5년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5년 4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다가 요거는 이제 세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4년 5년 이렇게 그냥 같이 포괄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단기 임대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민간 장기 임대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중과세, 여기 양도세, 중과세에서 중과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든 장기든 다 중과세가 없고 종합부동산세, 요 종부세도 없어요. 이때 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 없고 종부세, 과세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4일 대책이 나타나는데 그때 바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월 31일 다음 날이 4월 1일이죠.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주택은 보면은 5년짜리 단기 임대 주택인 경우에 그 경우에 조정 지역 내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있죠. 거기서는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 표를 보는데 그럼 여기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금까지죠. 18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 그죠? 그 주택을 요때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그래서 5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양도세에서 중과세가 배제돼서 둘 다 중과세를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되고 요게 조정지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고 요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이 있는 사람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있고 부천에 집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액을 따져요. 가액을. 그래서 이 수도권에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게 6억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부천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집이 있을 때 서울에 집을 팔 때 부천에 있는 주택이 6억 원이 넘어가면은 중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비과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거, 이거는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양도세의 100%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였었냐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요거는 그때 조건을 갖추면 기존 요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8년 이상 의무 임대하고 그 다음에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그러면 양도세 100% 감면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금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때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때 같이 따라붙은 게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가 있었거든요. 이 장기보유 70% 요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금액 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등록이라 하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경우는 요거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제 업무 자체가 그 부동산 중개업이지 이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요걸 기억해 놨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저 역시도 이거 머릿속에서 약간 흐려지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약간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 말하는 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한번 설명하고 나면 그래도 한 몇 달 가는데, 한 몇 달 지나가면 저도 싹 이거 머릿속에서 포맷이 돼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저도 이 표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할 때는 요 표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 세무사님들한테 상담하는 게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표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하고, 그 이제 다음 표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2020년도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다 정리하는 표거든요. 요 표가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표인데, 2020년도 주택임대사업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세금 종합 정리표 해가지고 제가 있는 부동산이 성곡동 중앙부동산인데 원정동에 있거든요. 부천 원정동에 있는 중앙부동산인데 제 전화번호에 적어놨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다고 저한테 이거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거 전화하면은 제가 이거 전화 받고 다른 업무 보다가 전화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세무사님들한테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됐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혼자 보기 아깝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이지, 이거 제가 이거 세법, 뭐 세무 이런 거로다가 직업을 삼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 전화번호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전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그 일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약간씩 흐릿하게 포맷돼 가지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취득과 보유하고 양도하고 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임대사업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군 구청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등록을 마치고 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주택 임대 사업을 내는 게 있는데, 하나는 단기 임대가 있고 4년짜리,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5년 의무 임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중공공 민간 임대 해가지고 요 장기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나눠지는데 혜택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 쭉 이렇게 검은 선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검은 선으로 그려놓은 요 부분들, 요거 검은 선 아래쪽은 장기 임대주택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위쪽은 단기 임대주택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이 표가.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 뭐 신축으로다가 1호 이상 해가지고 장기 단기 똑같이 뭐 60제곱미터 이하는 면세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 재산세를 보유하는 그 과정에서 재산세를 내게 되거든요. 이 재산세도 지방세인데, 지방세도 여기 좀 나와 있어요. 보면 한 개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인정해주고, 아래 위 똑같아요. 장기, 단기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취득,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 있죠. 지방세 부분, 취득 과정과 보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산세까지 해서 이 지방세 부분은 그 세율, 세금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다루지 않고 국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중요시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요 보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세, 여기 이제 5% 인상 시 혜택을 바탈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혜택 받다가 중간에 집 팔아버리면은 다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을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종부세 부분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요거는 다 비과세를 해줍니다. 종부세가. 근데 여기 단서조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의 등록부는
5년짜리나 3년짜리나 임대사업은 모두 다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부는 8년짜리 장기주택만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표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 후 등록한 임대사업 등록한 것들은 종부세가 다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30일이 9.13 조치죠. 부동산 그때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이렇게 이제 그 종부세에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는 조건이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하나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년짜리, 그러니까 3년짜리죠. 죄송합니다. 5년짜리 그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는 30%를 감면해 주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놨는데, 분리과세 해가지고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1년에 5% 이상 인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등록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이제 그 사업, 그 임대사업 소득에 나왔을 적에 보면은 2천만 원, 등록자가 2천만 원을 벌었을 때 필요경비 60% 해줘서 1200만 원을 빼주고 소득공제 400만 원 해줘서 과세 표준이 400만 원 되고, 여기 보면은 세율 14% 곱해가지고 세율 14% 곱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56만 원 나왔죠? 56만 원 나왔는데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75% 감면해 봤죠. 그래가지고 감면의 세액이 14% 정도 나온다는, 14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2천만 원을 임대 소유금으로 벌어가지고 50% 감면받아서 소득공제 200만 원 빼주고, 그러면은 과세표준 1000만 원이 되는데, 800만 원이 되는데, 이 800만 원에 대해서 14% 세율을 곱하니까 112만 원 나오고, 세액 감면이 전혀 없어요. 미등록하면은. 그래서 없어가지고 감면 세액이 그대로 112만 원 나온다는데, 이 112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예, 지방세 10% 곱해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취득하고 보유하고 이제 양도하는 시점에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세죠. 양도세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1, 임대주택 2, 3, 4, 5 이렇게 쭉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받으려면은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다가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가 딱 일생 동안 임대사업자는 요거 하나만 비과세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해서 팔고 나서 이 사람이 요리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갔다고 치든지 아니면 집을 또 하나 샀어요. 보면은 집을 또 하나 사가지고 요거 2년 지나고 2년 거주했다고 또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일반 과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번 해준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본인 거주 2년 꼭 채우고 주택양도시 비과세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4년 이상 단기 임대 주택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가지고, 이 단기로다가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낸 사람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기존에는 6년 지나면 12% 공제를 해주고, 7년, 10년에 20%까지 하고, 15년에 됐을 때 2%씩 올라가니까 15년에 30%의 공제를 해주는데,
이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그 기존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는 것에다가 추가로다가 1년마다 2%, 4%, 6%, 8%, 10% 이렇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누진해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15년이 지나서 2%, 15 곱하기 2%니까 30%를 받는 건데, 이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은 이렇게 단기라도 10%, 그러니까 10년 되면 10% 추가를 해주니까 10% 플러스 20%니까 30%를 10년 만에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8년 이상 그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사람이 8년 완성했을 적에 50%, 그 다음에 9년에 똑같이 50%인데 10년을 가지고 있다 팔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 받아요? 70%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남았으면 70% 빼면은 3천만 원만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단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 후 등록한 경우는 금액 요건이 추가가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금액 요건이 보면은 여기 있죠. 보면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1호 이상 8년인 요 조건이 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전에 없었거든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10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그러니까 요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요런 게 있었는데 2018년에 끝난 거고, 요게 이제 뭐 조특법 97의 5인가 거기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네요. 보니까 요건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요 기간에 취득한 분들이 지금 주택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공공 임대주택을 10년 경과 후 양도시 10년 경과 후에도 양도세 100%가. 그러니까 지금 팔지 않고 앞으로 몇 년 있다 팔아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해가지고 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 이제 요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조정대학 이제 수도 금액 요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913 조치, 2018년 913 조치 이후 취득 후 등록한 것들은 중과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년 이상, 그러니까 그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데 중과세는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내용들은 이거 설명하자면 더 길어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이제 세금 임대사업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많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자료들이 막 여러 가지로다가 혼합되면서 단편적으로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종부세 나왔다, 양도세 나왔다, 중과세 나왔다가 조정지역 나왔다, 이렇게 막 단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든 게 마침 있어서 요거 갖다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가지고 읽기 편하게 만든 건데,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거든요. 블로그에다가 요거 올려놨는데 자료 PPT 파일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글씨가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요런 내용들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다운받아 가시면.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이 동영상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 놨으니까 동영상 보신 분들은 그 블로그에 클릭해 들어가셔가지고 그 원본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가지고 한 장 정도 이렇게 놔두고 보시면은 누가 주택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서 물어볼 적에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아마 설명이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 자료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